자, 안녕하십니까. 자,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21쪽이죠. 321쪽에 뭐 나오죠? 주당 이익입니다. 얘는 철저하게 수익률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당 순이익 볼게요. 주당 순이익은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누죠? 주식수로 나누면 되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눈다? 주식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일 것이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럼 보세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이에요. 얼마? 1,000억이고, 그 다음에 B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A 기업은 단기 순이익 얼마라고요? 1,000억이고 B는요 10억인데, A 회사는 주식수가 1,000주예요. 1,000주고 얘는 한 주예요. 그러면 자,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누면, 주식수로 나누면 EPS 나오겠죠. earning per sale이라고 하거든요. earning per sale. 자, 그러면 EPS는 얼마예요? 1,000억 나누기 1,000주면 1억이잖아요. 얘는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억 나누기 한 주 하면 EPS는 10억이죠. 단기 순이익으로 볼 때는 누가 커요? A 기업이잖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A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주식수로 나눴더니 얘는 EPS가 얼마예요? 1억이고 얘는 얼마예요? 그럼 EPS로 보면 누가 좋아요? B가 좋겠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규모에 문제가 생겨서 주당 순이익을 만든 거예요. 규모에 문제가 생겨서 주당 순이익을 만들었다.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몇 주라고 그랬죠? 59억 주? 59억 주인가 그래요. 삼성전자 주식수가. 그러면 삼성전자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EPS, 주당 순이익이 될 텐데, 이 주당 순이익은 뭐냐면 철저하게 보통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얘기해요. 뭐라고요? 보통주. 기본이 되는 주식이 뭐죠? 어떤 회사는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어떤 회사는 보통주만 갖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뭘만 가지고 보통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얘기한다. 철저하게 누구 베이스라고요? 보통주예요. 그러면 자, 주당 순이익 어떻게 된다면 전체 단기 순이익에서 뭘 빼야 되느냐면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돼요. 뭐 이 안에는 뭐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그런 우선주인데, 어쨌든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 뭐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돼요. 그럼 보통주 순이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순이익에서 우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우선주 배당금을 빼면 보통주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보통주 순이익을 뭘로 나눈다?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으로 나누어서 주당 순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외워야 돼요. 단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 보통 지수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 한 4번 나왔는데 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우선주 배당금이 없다. 두 번째, 우선주 배당금이 주어진다. 세 번째,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계산하셔야 되면 우선주 배당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우선주 자본금에다가 뭐다? 배당률. 외워야 돼요. 우선주 자본금 곱하기 배당률. 만약에 우선주가 액면이 얼마냐? 5,000원이다. 액면이 얼마? 5,000원. 우선주를 몇 주 발행했느냐? 100주를 발행했다 라고 한다면
우선주 배당금은 50만 원이죠. 맞죠? 5천주 곱하기 100주면 50만 원 맞아? 그죠? 우선주 액면 금액 얼마? 5천 원 몇 주 발행했어요? 100주. 그러면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다? 50만 원에 배당률 8% 준다. 그럼 얼마죠? 4만 원이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당기 중에서 뭘 뺀다? 우선주 배당금을 뺀다. 우선주 자본금은 액면금의 곱하기 뭐다? 발행주식수잖아요. 그죠? 이 자본금 크기는 어떻게 돼요? 액면금의 곱하기 발행주식수의 배당률 8%. 그럼 우선주 자본금은 배당금은 얼마예요? 4만 원. 됐나요? 그러니까 전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빼면 보통주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로 나누어서 주당 순이익을 구한다. 됐나요? 예? 그래서 영어로 EPS라고 하죠. 순이익에 대해서 얻었어 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는 그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중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가 뭐냐?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 EPS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단순하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가 몇 주니? 요거만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모아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1월 1일 날, 6월 30일 날, 1월 1일, 7월 1일, 10월 30일 있는데 1월 1일 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 보지 마시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몇 주 있어요? 1월 1일 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00주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지금 이게 몇 주였냐면 이게 100주예요. 이게 100주가 유통되고 있다고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100주가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7월 1일 날 제가 유상증자를 발행했어요. 신주를 발행한 거죠. 예? 유상증자라는 얘기는 신주를 발행한 거예요. 몇 주 발행했어요? 100주. 100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신주 발행했다고요. 100주를 추가 발행했다.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는 몇 주일까요? 100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7월 1일 날 또 100주를 발행했잖아.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야? 200주? 200주로 못 봐요. 왜? 몇 월 며칠 날 발행했어? 7월 1일 날 발행했지. 이 그림을 잘 봐. 오케이, 이거잖아. 그러면 7일 날 발행했다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그림이 여기는 시중에 유통됐어, 안 됐어? 아니, 여기는 안 됐잖아. 이거 말이야, 이거. 1월 1일 거는 여기 100주가 살아있고 지금 여기에 있고 1월 1일 날 유통되고 있는 몇 주가 있고 100주가 유통되고 있고 7월 1일 날 몇 주를 발행했다고. 100주를 발행한 거는 언제 발행한 거예요? 7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영업활동에 이용된 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6개월에 유통됐어, 안 됐어? 유통된 거잖아. 그러면 유통된 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6개월이니까 얘를 200주로 봐요, 못 봐요? 못 반다고.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100주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유통됐죠. 그러면 순이익을 내는데 공헌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런데 이 7월 1일 날 발행한 몇 주는 100주는 순이익을 내는데 공헌한 거 몇 개월밖에 안 돼.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100주로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몇 분의 몇? 12분의 기간을 고려해야죠. 12분의 6이지.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00주야, 50주야? 얘가 50주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림을 이해를 해봐.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몇 주로 보는 거야? 150주가 되는 거지. 이해가셨어? 여기 요 6개월은 유통됐어, 안 됐어?
주주 손에 없다는 거잖아. 이해가요? 없다가 이날 추가 발행했으니까 주주 손에 있는 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분의 6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100 더 할 거다. 유상이 뭐 할 거다? 100주 플러스 100주 곱하기 12분의 뭐예요? 6. 그러면 100주에 12분의 6이 몇 주? 50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가중 평균 유통보도수는 몇 주에다가? 100주에다가 50주를 더해서 몇 주? 150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안 돼. 아셨죠? 유상증자는 뭐 할 거다? 기초주식에다가 더 할 거다. 다만 기간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됐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유상증자예요. 별게 3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1호 문제 나왔는데 자기주식 취득이죠. 우리 지난주에 자기주식 배웠죠.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서 금고에 잠겨 있는 거잖아. 금고에 있는 내 주식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만 볼게요. 자, 1월 1일 날 잘 보셔야 돼. 1월 1일 날 몇 주가 유통되고 있냐면 200주가 있었어요. 몇 주? 200주가 유통되고 있어요. 200주가. 200주가 유통되고 있다. 200주가 200주. 아, 이걸 그림 잘못 만들었다. 어쨌든 자, 200주가 있었어요. 먼저 보여드릴게. 그런데 7월 1일 날 자기 주식 취득을 100주를 했대요. 그러면 이 자기 주식 취득 100주는 주주 손에 없다는 거죠. 유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7월 1일 날 사가지고 어디에 잠겨 있어요? 금고에 잠겨 있으니까 주주 손에 없다는 거죠. 유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금고에 넣어놨으니까 유통이 안 된 거잖아.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수를 몇 주로 볼 거냐? 잘 보셔야 돼. 200주에서 100주를 빼면 100주가 아니야. 왜냐면 언제 취득했어? 7월 날 취득했으니까.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100주라고 볼게요. 요 밑에 게 100주야. 그리고 위에가 또 100주야. 그러면 200주가 유통되고 있었죠, 얘가. 200주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다고. 200주가 6월 말까지는 7월 초까지는 유통이 되고 있었잖아. 그지? 요거 100주, 요거 100주니까 200주가 유통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언제? 100주는 언제 사가지고? 7월 1일 사가지고 어디에 넣어놨어? 금고에 있는 내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은 유통이 됐다가 이날 금고에 잠겨 있으니까 이 6개월은 주주 손에 있다 없다? 유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를 200주에서 100주를 빼서 유통 주수는 100주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왜? 6개월은 유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는 1월이라도 유통됐고 나머지 100주는 6개월 동안 유통되다가 이날 샀으니까 이 6개월은 유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주주 손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를 100주를 빼면 돼, 안 돼? 안 돼. 얘도 기간 고려해야지. 그러면 빼기 기초주식에서 빼기 곱하기 몇 분의 몇? 6개월 동안 유통이 안 됐죠. 그러면 12분의 6을 잡아 빼야지. 그럼 몇 주? 50주는 잡아 빼야지. 이해가셨어?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야? 150주가 되는 거지. 100주, 200주 있었는데 7월 1일에 몇 주 샀어요? 100주 샀는데 6개월은 유통이 됐지. 근데 요때 샀으니까 얘는 금고에 잠겨 있는 내 주식이잖아. 금고에 있는 거니까 6개월은 주주 손에 있었다 없었다? 없으니까 순이익을 내는데 공헌하지 않았지. 그래서 요거는 유통이 안 된 거니까 100주에 취득했지만 6개월은 유통이 안 됐으니까 6개월 거를 잡아 빼야지. 이해가셨어요? 만약에 10월 날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몇 개월이 유통이 안 된 거야. 만약에 10월 날 취득했어요. 그러면 3개월은 유통이 안 된 거죠. 요건 3개월은 잡아 빼야지. 12분의 3을. 이해가셨어?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취득은 몇 주 취득했는데? 뺄 거야. 그죠?
기초 주식수에서 뺄 거. 100주 곱하기 12분의 6. 그래서 몇 주 빼면?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수는 200주에서 몇 주 빼면? 몇 주로 보는 거야? 150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 그러면 두 가지 배웠네. 유상증자는 뭐 할 거고? 더하고. 기간 고려? 한다. 자기주식은 뭐 할 거다? 뺀다. 기간 고려? 한다. 요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볼게요. 무슨 증자예요? 무상증자. 얘가 나오면 어렵죠. 뭐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만 조금 어려운 건 나중에 하겠고,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납입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납입일이 없어요. 돈 들어온 게 없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볼게요. 1월 1일 날 보세요. 역시 100주가 있었어요. 몇 주? 100주. 그런데 7월 1일 날 여기 지금 100주가 있다고요. 여기. 여기에 지금 100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무상증자를 몇 주 했다? 100주 했죠. 얘는 무상증자 특징은 납입일이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기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셨죠? 기초주식으로 간주해버려요. 응? 기초에 발행된 주식으로 보겠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만약에 시험에 4월 1일 날 무상증자 했던, 7월 1일 날 무상증자 했던, 무조건 이 무상증자는 어디에? 기초주식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기초에다가 얹히는 거지. 그러면 100주는 7월 1일 날 발행했다 하더라도 기초주식으로 간주하니까 1년 동안 유통됐다고 보시는 거야.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시는 몇 주야? 200주가 되는 거지. 이게 아까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는 6개월 동안, 납입일이 7월 1일이니까 6개월 동안 더 했지만, 무상증자가 시험에 나오면 뭘로 간주해버린다? 기초주식으로 다 가버려.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몇 주로 보는 거예요? 그냥 200주지. 그래서 무상증자는 100 더 할 거고, 100주 곱하기 12분의 12. 그래서 100주가 되는 거지. 그러면 100주에다가 무상증자 100주 했으니까 유통보통주식수는 몇 주? 200주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기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에 얹힌다?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무상증자는 기초에다가 얹혀. 그냥 얹히면 돼. 됐나요? 기간 고려하지 않고 기초 주식에 얹힌다. 됐나요? 그럼 여기 볼게요. 요거 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마가 나올 건 딱 세 가지예요. 유상증자, 그 다음 자기주식 취득,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뭐 할 거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런데 얘는 기간 고려해요? 얘도? 얘는 안 하고 어디로 가? 기초주식으로 간주하겠다. 됐나요? 끝났어. 뭐 요거는 볼 거 없어요. 뭐 볼 거 없겠고. 자, 무상증자는 뭘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보시면 교재 문제부터 볼까요? 교재부터 그냥 한번 봅시다. 교재 있는 거 보고 프린트인 거 볼게요. 자, 교재 322쪽에 가보시면 322쪽에 중요기출 문제 상단에 있고 문제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X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 이익은 얼마고? 19회 기출 문제인데, 자 보시죠. 당기순이익이 2,600만 원 나왔죠? 당기순이익 보자마자 당기순이익은 2,600만 원. 됐나요? 그러면 우선주가 있나요? 밑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해야 되겠지. 맞아요?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시면 밑에 보세요. 액면이 얼마예요?
5,000원. 액면금액 곱하기 우선 주식수 몇 주 발행했어요? 그렇죠. 5,000주 발행했죠. 그러면 우선주 자본금은 2,500만 원이죠. 오케이. 2,500만 원에 배당률이 몇 프로예요? 8% 곱하면 되겠죠. 됐나요? 외우셔야 돼요. 액면금액, 우선주 액면이 5,000원, 주식수는 5,000주. 그러면 2,500만 원이 우선주 자본금의 8% 했더니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 200만 원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보통지수로 나눈다고 그랬죠. 보통지수가 몇 주? 만주밖에 없잖아. 그죠? 만주. 뭐 유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무상증자 없잖아요. 그러면 답 나왔네. EPS는 얼마? 2,600에 200 빼면 2,400에 만주죠. 그러면 주당순이익은 얼마? 2,400원. 되셨어? 뭐지? 200이잖아. 2,600이잖아. 거기 봐봐. 2,600 써 있잖아, 당기순이. 2,600이야. 2,600에서 우선주 배당금 200 빼잖아요. 그러면 2,400이잖아. 거기에 만주니까 2,400원이 되겠죠. 되셨어?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 밑에 보세요. 중요기출 문제. 자, 처음 보는 문제거든요. 1회부터 24회까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기출 문제 몇 회 거죠? 24회 거죠. 올해 나온 건데 조금만 잘만 생각했었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주당이 계산 시 주식수를 뭐 시키는 사건이 아닌가면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거 그랬지. 이런 문제는 감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겠지. 늘어나는 사건이고, 유상증자 주식수가 늘어나겠지. 자기주식을 발행했지. 그러면 주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겠지. 주식 배당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병합이에요? 우리 지난주 저거 배웠잖아. 주식 병합은. 그죠? 주식 분할은 주식수가 늘죠. 액면 500원을 너무 높아. 그럼 100원으로 낮췄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겠지. 근데 주식 병합은 반대로 주식수가 뭐 한다고 그랬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지난주에 판때기 기억나잖아.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 했을 때 주식 분할은 주식수가 증가하고 병합은 합쳐. 5주를 한 주로 합치니까 주식수가 뭐가 되고? 감소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으로 와서 응용이 안 되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되겠고, 자, 쭉 넘어가면 또 하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프린트부터 볼게요. 자, 뒤에 하나 어려운 거 나오고 순차적으로 할게요. 자, 6번하고 7번 되어 있죠? 뒤에 있어요? 6번하고 7번하고 자, 볼게요. X년도 초에 한국은 28,000주의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다. 1월 1일 날. 3월 1일에 18,000주를 추가 발행했고 8월 1일에도 12,000주를 추가 발행했다. 당기순이익이 1,800만원으로 보고되었을 때 주당순이익은 얼마냐 물어봤죠. 우리 시험 8회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가 발행했으니까 뭐야? 유상증자죠? 다 기간고래에서 곱하기 몇 분에 몇 분에 하면 되잖아. 그러면 1월 1일 날 몇 주? 28,000주 그대로. 맞죠? 뭐 그림 그릴 거 없어요. 그냥 1월 1일 날 28,000주가 유통되고 있잖아요. 됐죠? 그 다음 몇월 며칠 날? 3월 1일 날 18,000주 추가 발행한 거죠.
기간 고려해서 계산해 보세요. 18,000주 곱하기 12분의 10이죠? 조심하셔야 돼. 12분의 9 하면 안 돼요. 3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유통되고 있는 기간은 10개월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주? 15,000주. 맞아? 그리고 또 몇 월 며칠 날? 8월 1일 날 몇 주 발행했어요? 12,000주도 기간 고려해야 되겠죠? 12분의 8, 9, 10, 11, 12분의 5. 몇 주? 5,000주. 맞아요? 그러면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지수는 몇 주야? 그렇지. 48,000주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얼마? 1,800만 원 나누기 48,000주 하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 375원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7번 가볼게요. 자, 18회기 춤제 나왔는데 1월 1일 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몇 주? 만주. 4월 1일 날 이중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만주인데 4월 1일 날 7월 1일 날 몇 주를 취득했어? 오케이. 감 오죠? 기간 고려해서 빼야 돼.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얼마다? 900만 원을 보고하였고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 100만 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씩씩하게 당기 순이익 얼마죠? 그렇죠. 당기 순이익은 900만 원에서 뭘 빼? 우선주 배당금 빼야지. 우선주 배당금 얼마 있어요? 100만 원 빼죠. 그럼 보통주 순이익은 800이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지수만 계산하면 되죠. 맞죠? 그럼 느낌 팍 오잖아. 1월 1일 몇 주 있었는데? 만주에다가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자기 취득은 빼라고 그랬지. 유통이 안 됐으니까. 주주 손에 없다는 거잖아요. 빼야지. 몇 주? 몇 주 샀어? 4,000주 곱하기 12분의 6. 그냥 반띵하면 되잖아. 그럼 몇 주 빼면 돼? 2,000주 빼면 되겠죠? 만주에서 7월 1일 날 4,000주를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에는 주주 손에 없다는 거잖아요. 유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빼야지. 2,000주 빼면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는 몇 주? 8,000주. 그러면 800만 원에 8,000주로 나눴더니 주당 순이익은 얼마? 1,000원. 되셨어요? 자, 됐고. 자, 교재 가볼게요. 자, 주당 순이익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자, 15번 볼게요. 329쪽에 15번 제일 우리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 게 얘죠. 329쪽에 15번 보셨어요? 자, 볼게요. 한국의 엑셀년도 1월 유통 보통 지수가 만주. 1월 날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자, 추가로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이때 출처발 뭘 물어봤어요? 주식수를 물어본 거죠. 유통되고 있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지수는 몇 주고 23회 때 기출문제죠. 정말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상이죠. 감으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 자, 1월 1일 날 몇 주가 유통되고 있어요? 만주가 유통되고 있죠. 이해 가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무상증자가 시험에 처음 나와요. 무상증자가 몇 프로 했어요? 10%. 그럼 보세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몇 주인데? 만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몇 주를 무상증자했다? 10%. 그럼 만주에 대해서 10%면 1,000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상증자는 어디로 간다?
기초 주식으로 가지. 그럼 여기 몇 주? 1000주가 된 거지. 아까 배웠잖아. 할만했어. 두 가지 말이야. 무상증자는 주식대금 납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초에 발행된 것으로 봐요.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만주에 10%면 당연하겠지. 어디에 10%지? 아니 만주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10%니까 1000주는 기초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이거 끝났네요. 이거 이제 끝났지? 여기 봐봐. 이거 없다고 봐야지 이제. 왜? 기초에 얹혀. 그럼 몇 주야? 10,000주가 유통되고 있는 거죠. 맞잖아. 무상증자 만주의 10%니까 기초에 얹혀. 그럼 11,000주가 유통되고 있다고.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9월 1일 날 뭐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죠. 몇 주라고 나오지 않고 퍼센트로 주어졌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몇 프로 했대? 15% 유상증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수로 나왔으면 할만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에 그냥 뭐 1000주 그러면 될 텐데 갑자기 15%니까 뭐지? 퍼센트로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몇 주에 대해서? 그렇지. 11,000주에 대해서 몇 프로? 15%를 유상증자한 거야. 그러면 11,000주에 몇 프로? 15%를 유상증자한 거라고. 그럼 11,000주에 15%면 1650이지. 맞아? 1650 맞냐고? 11,000주에 15%는 11,000주에 15% 유상증자 했으니까 1650주잖아. 기간 고려하면 되잖아. 9, 10, 11, 12 유통되고 있는 건 몇 개월? 4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1650주에 12분의 4면 몇 주? 550주가 되겠지.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수는 11,000주에 맞죠? 11,000주에 몇 주? 550주 더하면 되잖아. 이해 가셨어? 오케이. 되셨어?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거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자본이었습니다. 뭐라면 자본 조정 끝났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자본 판때고리가 있을 거야. 여기 보세요. 요거 하고 쉽게요. 자본 빵꾸노트 한번 보고 자본 마무리할게요. 한번 쭉 볼게요. 나중에 OX는 제가 드릴 테니까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소유주에게 주주에게 기속될 무슨 지분? 잔여 지분. 그죠? 자본은 잔여 지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무슨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 책을 안 봐서 잊어버렸잖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은 무슨 거래? 손익거래. 무슨 거래? 그래, 지난주 봐봐. 그 판때기 있어. 아니, 책에. 그럼, 있잖아. 어디 있어. 무슨 거래? 손익거래.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주주와의 거래가 3종 세트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3종 세트가 3총사가 자본거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은 무슨 거래? 영업활동이 아니거든. 아니,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야. 그래서 손익거래라고 한다. 그다음 주식 배당으로 이익여금은 뭐 한다? 빨리 대답해. 이익여금이 자본금 된 거잖아. 일주일 전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왔어 지금. 이익여금 뭐해? 뭐가 내요? 내는 뭐 하냐고. 감소.
주식 배당, 효과가 뭐야? 주식 배당이 뭐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익력은 뭐가 된 거? 자본금 된 거. 공부도 안 하고 왔어, 지금. 복습도 안 하고. 이익여금이 자본금 된 거잖아.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 증가. 그 얘기잖아. 뭐가, 아이고야, 참. 우리 주식 배당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5개 중에서 무슨 이익여금 털어가지고. 이익여금 뭐가 된 거? 얘를 감소시키고 뭘 증가시켜? 뭐가 이제 아는. 그래, 거기 있어. 뭐가 감소되고, 이익이 감소되고, 뭐가 돼? 그러면 자본 총계는 뭐가 자본금은 뭐하고? 자본 총계는 얘가 감소되고 얘가 증가됐으니까 자본 총계는 뭐해요? 영향이 없잖아. 이익여금이 바로 나와야 돼. 주식 배당 그러면 이익여금이 자본금 된 거. 맞아?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왔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하지. 현금으로 배당했으니까. 4번은 나올 거 없게 이게 나오겠죠. 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자본 총계는 불변.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왔다 갔다 한 게 없으면 자본 총계는 불변이죠. 자, 주식 분할은 외워야 돼. 액면가액은 뭐 한다고 그랬어, 아까? 빨리 대답해야지, 뭐 뜸들여. 주식 분할, 액면가액은 감소. 액면을 낮춘 거니까 500원을 100원으로 낮췄으니까 한 주가 5주 된 거라고. 그래서 액면가액 감소가 주식수는 만약에 주식 병합은 반대지. 주식 병합은 반대해. 그러니까 주식 병합은 주식 분할의 아까 반대. 됐어요? 7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원가만큼 자본이 뭐 한다? 취득하면 돈이 나가잖아. 자본이 뭐 한다? 감소한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처분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소각하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당기식 미수 영향은 주주한테 처분한 거잖아. 주주하고 거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잖아. 그래서 당기식 미수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0이라고 그랬잖아. 계산 문제 나왔잖아.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서 당기식 미치는 영향은 0 찾으면 된다고. 누가 거래한 거야?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겨먹은 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식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수익이 아니잖아. 자본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니까 처분했다 하더라도 당기식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입 비용 들어갈게요. 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